오늘의 조뉴스입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숨진 우리 국민 5명의 시신이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신은 강남 성모병원과 의정부 추병원 등 3곳에 나눠 안치되고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 대강당에는 합동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빈으로 프랑스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한국은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유럽 순방 2번째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남북 유엔사가 65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를 논의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비무장화가 진행된다면 우리 측 관광객은 JSA 북측 지역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논란이 되는 자신의 신체 특징을 해명하기 위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신체 검증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김부선 씨 측은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의 친인척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무더기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2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자 중 최소 108명이 직원의 친척이라며 고용 세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크고 찬바람이 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에는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햄벤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코리안 웨이를 개척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원정대원들의 시신이 오늘 새벽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대원들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까? 네, 1시간이 넘는 검역 과정을 거쳐 유가족과 지인들은 대원들의 시신을 인계받았습니다. 현재는 모두 각각 마련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대원들의 시신은 오늘 새벽 5시 7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는 대원들의 시신을 싣기 위한 운구 차량 5대가 준비됐습니다. 고 이재훈 대원을 시작으로 5명의 시신이 차례로 운구되면서 애써 눈물을 참아왔던 유가족들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대원들의 시신은 각각 강남 성모병원과 의정부 추병원, 부산 서호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에는 잠시 뒤인 오전 8시부터 합동 분향소가 운영돼 일반 추모객들을 맞습니다. 분향소는 오늘과 내일은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연결식이 있는 모레에는 정오까지만 추모객을 받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히말라야에 올랐던 5명은 오는 금요일 오후 2시 합동 연결식을 끝으로 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유럽 순방 2번째 방문지인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은 한국 세일즈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이고 한국은 동북아의 거점 국가로 서로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 한불 간 경제 협력을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경제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과 투자 대폭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청년들 일자리를 위한 스타트업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교황청 기관지 특별기고문을 통해 교황의 기도와 축복이 한반도 평화의 큰 격려와 희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의 진정한 협력과 항구적 평화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처럼 아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청과 북한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내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접견에서 평양 방문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로마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JSA 비무장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가 어제 판문점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북 그리고 유엔사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인 건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이라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남과 북 유엔군 사령부 대표단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정전협정 체결 후 65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월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남북은 이번 달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JSA의 지뢰를 제거하고 이후 5일 이내에 소총 등 무장까지 모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JSA 지역에서 5개의 지뢰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자 협의체는 앞으로 진행될 조치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완료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우리 측 관광객이 판문점 JSA 북측 지역에 방문하는 등 남측 도보다리에서 북측 통일각까지 산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의 월남이나 월북을 막기 위해 남과 북은 상대방 지역에 초소를 설치해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그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는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 결과에 대한 질문에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북미 협상이 제 속도를 못 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Complicated. You know, we've done things in 3 or 4 months that nobody's done in 70 years. But I think North Korea is coming along very well. 현지 언론들도 부정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가 없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안고 있어 워싱턴 일각에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정부의 비핵화 노력이 한국 정부 때문에 주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고 AFP통신은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최근 모스크바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 이어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외교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부 아태 지역 담당 차관 모르굴로프 등과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많은 협력 분야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고 미국은 지속적인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해 이해관계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미국과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 이어 비건 특별대표도 방문하면서 대북 제재 유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를 둘러싼 미북의 외교전이 시작된 상황. 미국 측에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러시아를 찾을 예정이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섭니다. 러시아 언론은 김 위원장이 이달 말이나 11월 초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크렘린궁 대변인도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며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에서 우리 쪽 함정을 향해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했다고 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이른바 NLL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북한이 2차례에 걸쳐 서해상 남측 함정을 향해
자기들 수역을 침범했다고 경고방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기 합참의장 임명식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지만 이와 사실상 배치되는 겁니다. 우리 수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얘기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앞서 합참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의 경고방송 내역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우리 측에 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체결한 군사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명시했지만 경고방송을 계속한 겁니다. 남북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을 했습니다. 북방한계선이 포함됐다는 것은 분명히 북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했다. 북한이 이처럼 군사합의서와 달리 NLL을 무시하고 경고방송을 계속하는 것은 남측의 여론을 떠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선 씨 측도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셀프 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전 말고도 다른 비밀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줄곧 이재명 지사의 신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전격적으로 셀프 검증에 나서자 김 씨 측은 라이브 방송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의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점이 없다. 이렇게 또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혼자서 셀프로 하셔도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점 말고 다른 비밀도 얼마든지 알고 있다며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있고 온갖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 1층 주차장입니다. 김 씨 측은 실제로 이 지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들춰봤겠느냐며 검증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 지사의 스캔들 의혹은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직원의 친인척 108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녀부터 형제, 배우자까지 그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김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8명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의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와 배우자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정규직은 5단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만 무기계약직은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치르지 않아도 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직원의 11.2%만 조사한 결과여서 친인척 채용은 더 많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1235명 중 87%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이 추론이 가능합니다.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채용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입사 당시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었다며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까지 큰 국제대회에는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참관단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동행한 참관단 63명에는 선수 지원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시군구 체육회 회장단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사연인지 최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보기 위해 갔던 참관단 63명의 명단입니다. 대한체육회 임원들을 비롯한 각 지역 체육회 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시도, 시군구 체육회의 회장단이 대부분입니다. 선수들 지원을 위한 인원들이 갔던 이전 국제대회와는 다소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참관단 계획을 받아보고는 방만한 경영을 이유로 예산 변경 신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지원 또 격려해주기도 하고 규모나 체육회 예산 등을 고려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이것을 선심 행정이나 자기 사람 챙겨주기 식으로 보내주면 곤란하겠죠. 그럼에도 대한체육회는 산하단체인 대한카누연맹과 대한우슈협회로부터 5천만 원가량의 찬조금까지 받아 참관단 구성을 강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 운영규정엔 선거인이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 향응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시군구제 시도도 상관없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 참관단을 구성해서 간 거지 선거인단이랑은 별개로 보시면 될 건 조금 확대 해석한 부분이. 대한체육회의 해명에도 차기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현 회장이 직접 챙기는 모양새가 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을 타기 위해서 청사 밖에 있다가 퇴근 직전에 사무실에 들어가 퇴근 기록을 찍는 이른바 꼼수 수령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수당 액수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정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직원 A씨의 지난해 야근 수당 신청 내역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밤 10시 59분까지 일했다며 야근 수당을 신청했고 일주일 전인 7일에도 밤 10시 38분이 퇴근 기록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청사 출입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15일에는 퇴근 7분 전에, 7일에는 3분 전에 청사에 들어왔습니다. 청사 밖에 있다가 야근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1년간 무려 61건, 금액도 800여만 원이나 됩니다. 보건복지부 내부 직원조차 MBN과의 통화에서 수십 건에 이른다면 의심해 볼만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른바 1시간 안 수당 찍고 나가기 방식으로 타간 부당 수령 의심 행위는 5,742건, 공무원 수도 시간의 수당 지급 대상자의 70%가 넘는 484명이나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를 피우는 일 등으로 잠깐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태 조사나 자체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건이 어느 정도인지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저희도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긴 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 수령 전액을 환수 조치해야만 합니다. 복지부뿐 아니라 타 부처도 편법 시간의 수당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을 빼야 한다는 여당과 그러면 기재부 장관의 업무도 정지하라는 야당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정보 유출 논란의 진원지인 재정정보원 국정감사.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을 국감위원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 탈취 행위에 기재위가 면죄부를 주는 방탄 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을 빼려면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마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이내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고 김경엽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결국 시작 1시간 만에 감사는 중단됐습니다.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래 되겠습니까 진짜? 전초전을 치른 여야는 내일 기재부 국감에서 또 한 번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국정감사 닷새째인 어제 한 국회의원이 한복을 입고 질의를 하는 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국감장에선 백발이 성성한 탈북 국군 포로가 포로 생활의 실상을 증언해 회의장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고운 색감의 한복이 눈에 띕니다. 주인공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경복궁 옆에서 직접 빌려온 한복입니다. 그 3만 원 정도를 주면 이렇게 빌릴 수가 있고요. 그 요즘 젊은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상이라고 해서. 최근 종로구청이 개량 한복은 고국 무료 혜택을 없앤다고 밝히자 김 의원이 질의에 나섰고 한복의 대중화도 중요하다는 문화재청 측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직접 입으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네, 편하시죠? 네. 한복의 그 다양성, 이것을 존중해줘야 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선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88살 백발의 유 씨는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비참했던 건 국가로부터 잊혀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광산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5번 변하는 50년이 돼도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MBN 뉴스 박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비틀비틀 위험천만하게 달리던 승용차를 이상히 여겼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시민은 50분간 끈질기게 그 차를 추적했는데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비틀거리다 사고를 낼 뻔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뒤따르던 한 시민이 쫓아가며 경찰에 상황을 알립니다. 예, 저기 음주운전 좀 의심 차량이 있어가지고요. 네, 차량 번호 보이세요? 한참을 가던 운전자는 갑자기 고속도로를 나가더니 으슥한 길에서 비틀거리며 노상방뇨를 합니다. 이 운전자는 그러나 다시 고속도로에 오릅니다. 경찰차가 나타난 걸 보자 운전자는 속도를 올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졸음쉼터 난간과 정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졌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7%였고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승합차는 사람이 내린 상태여서 만취 운전자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많이 당황했고 음주운전 처벌 세져야 됩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곧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내용이 교사의 신상 정보와 함께 한 지역 맘카페에 올라오면서 해당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숨진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일 어린이집 원생들의 가을 나들이였습니다. 지역 맘카페에는 교사가 한 아이를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안기려 한 아이를 밀치고 돗자리를 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엔 교사의 실명과 어린이집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비난 댓글이 빗발치자 해당 교사는 아이의 학부모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오해를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모라고 밝힌 여성이 이곳 어린이집에 찾아와 해당 교사와 동료 교사들을 무릎 꿇리고 물까지 뿌리며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끝내 지난 13일 새벽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유서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도 억울하고 저희도 이 선생님 명예회복 시켜야 되고요. 이 댓글로 이 글들로 사람 죽이는 거 정말 저희는 다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경찰은 해당 교사의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신고죄잖아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숨진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과 비난글이 올라온 맘카페를 폐쇄하라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 기준 때문에 비리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썼다면서 억울해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감사 결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모든 회원들은 깊이 반성하면서 하지만 비리유치원이라는 오명은 억울하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비리유치원을 만든 건 사립유치원 상황과 맞지 않은 회계 기준을 감사에 적용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립유치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차이 부분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어야만이. 또 같은 조건이라면 정부가 주장하는 회계전자 시스템, 에듀파인 역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비가 문제라면 유치원이 아닌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어제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곧 물러갈 예정이지만 다음 달부터가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불어온 북서풍에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우울해지고 그러죠. 기분이 안 좋으면은 맑은 것보다는. 그제 중부 지역에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이제 그 바람의 속도 약해지고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쁨 일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깨끗한 하늘로 돌아오겠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가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달에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양호한 편이에요. 11월부터 이제 난방이 돌면 그때는 좀 심하거든요. 우리가 믿을 것은 중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기준에 좀 충족을 시켜라. 라고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정부에서 건 적도 있고, 칭다오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강화하고 그런 추세는 있어요. 베이징은 석탄 난방이 금지됐지만 중국은 동부 연안에 공단이 몰려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식약처가 뷔페 식당에서 상추나 글, 김치 등의 재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나온 위생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데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싸늘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식 뷔페 식당입니다. 관계 당국의 별다른 지도 없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음식을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더 버려요. 다 버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뷔페 식당의 위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최근 한 대형 해산물 뷔페 식당의 음식물 재사용으로 여론이 들끓고 난 뒤 후속 조치입니다. 뷔페 음식점에 최적화된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추와 방울토마토 등 야채나 과일류는 세척하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기 뚜껑이 있고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제공된 밥과 김치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상할 수 있는 생선 초밥이나 케이크, 튀김 등은 폐기 대상입니다. 시민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낭비를 줄인다는 건 좋은 취지지만 그래도 내가 먹는 거에서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가지고 가기 꺼려질 것 같아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뷔페 음식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수소차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수소차가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서남빛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수소차를 직접 시승한 문재인 대통령.
수소차를 시민들이 불안해하진 않은지 물었습니다. 한복판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뭐 불안해하거나. 일각에선 수소차는 폭발 가능성이 크지 않냐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수소 탱크의 강도가 강철보다 10배 이상 센 데다 수소가 유출되더라도 수소가스가 가벼워 공중으로 올라가 화재 위험성이 낮다는 겁니다. 안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20년 정도 연구를 하면서 어떤 충격이라든지 추돌에 대한 부분들, 폭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탱크의 강도라든지 2중, 3중의 장치에 의해서 상당 부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함께 수소차 확산에 가장 시급한 건 부족한 수소 충전소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충전소는 전국에 13곳이 전부, 충전소가 100곳이 넘는 일본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충전소에 나와 있는데요. 충전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여기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충이 되지 못하고 절반밖에 충전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소차의 주행거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충전소 설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충전소가 완충을 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는 홍보와 함께 충전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수소차 확산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전통 한지로 복원한 문화재 앞에서는 한지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내조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친교 행사를 위해 루브르 박물관 광장에 도착한 김정숙 여사. 먼저 와서 기다리던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를 보자 두 손을 맞잡고 기뻐하며 프랑스식 비주로 인사합니다. 팔짱을 끼고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선 두 사람은 모나리자, 루이 14세 초상을 비롯해 왕조 시절 왕관과 보석 등을 관람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전통 한지로 복원한 18세기 고가구 바이에른 왕국 막시밀리안 2세의 책상을 보고 기뻐하며 한지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지를 남은 벌을 찧어서 그것에 저희 자신을 없애고 섬유질 만한 그것을 떠가지고 종이처럼 만든 섬유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과하고. 이후 환담에서 김 여사는 한국과 프랑스가 함께할 수 있는 미래와 현재가 무엇인지 생각했다며 자신이 입고 온 재킷을 소개했습니다. 칼라고 인터넷에서 한국에서 3년 전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한글입니다. 의상을 통해 양국의 인연을 강조한 김정숙 여사가 마크롱 여사와 함께 나타나자 관광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전남 영광에서 처음 열린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에 나흘간 9만 명이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관련 산업 투자 유치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행사장을 달립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참가 학생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바로 옆에서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이 모빌리티를 체험합니다. 행사장 안쪽에서는 내년부터 일반 도로를 달릴 초소형 전기차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수백 대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화물을 나르거나 소규모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저희가 초소형 전기차의 어떤 업계의 방향을 제시한 것 같기는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e-모빌리티 엑스포에 나흘간 8만 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동남아 등 16개 국가에서 참가한 해외 바이어들이 현장에서 2,8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사장으로 쓰였던 대마산단에 기업 4곳이 입주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문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대마산업단지가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하고 영광이 e-모빌리티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이 모빌리티 혁신 성장 특구를 지정받아 관련 연구기관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106년 동안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돼서 비밀의 섬이라고 불렸던 서해바다 유인 등대섬, 옹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랜 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섬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요즘 여행지로 인기라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태안의 신진도항에서 배를 탄 지 30여 분 만에 작은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에 비치는 모습이 항아리를 닮아 옹도라 불립니다. 동백나무 숲을 조금만 작게 들어가시면 정상까지 들어요. 배에서 바라본 섬은 마치 고래가 숨을 쉬면서 뿜어내는 물줄기처럼 보입니다. 지난 1907년 옹도에 등대가 세워진 뒤 무려 106년 만에 민간에 개방되기까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아 섬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섬 일대에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가을에는 푸른 바다 위에 갈매기떼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산책로마다 길게 늘어선 원시림과 야생화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해바다의 절경은 가을의 운치를 더합니다. 동백으로 만들어진 터널을 한 10m 정도 지나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육지에서보다 훨씬 예쁜 하늘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해양수산부 10월에 무인도서로 선정된 옹도가 서해바다의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우디 왕실이 자국을 비판한 언론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했는데요. 사우디 왕실이 과실치사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며 원유 증산 카드로 국제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터키 주재 총영사관에서 자국 언론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은 터키 수사당국이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알려지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사우디의 오랜 동맹국인 미국마저 엄정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와 미국, 터키 간 3국 정상외교가 빠르게 진행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에 파견되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He didn't really know. Maybe I don't want to get into his mind, but it sounded to me like maybe these could have been rogue killers. Who knows? 미 워싱턴 포스트는 사우디 정보요원이 무단 작전을 벌여 언론인 카슈크지를 살해했고 왕실은 이를 몰랐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nd the president may have been trying to provide the Saudis with some kind of comfortable exit to this whole affair. 약속이라도 한 듯 사우디는 어제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습니다. 대이란 제재로 촉발된 국제유가 불안을 명분으로 현재 하루 1,070만 배럴이던 원유 생산량을 다음 달부터 1,200만 배럴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총영사관 수색까지 한 터키는 사우디로부터 어떤 입장도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낮은 금리의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의 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문화 확산과 능동적 참여를 위해 19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9회 방송통신 이용자 주간을 개최합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기념식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참여 행사, 이동통신 분야 피해 구제 기준 협약식, 이용자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왕자, 영국 왕실이 새로운 식구를 맡게 됐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영국의 해리 왕자와 그의 배우자인 여배우 메건 마클. 왕실의 전통을 깬 파격적인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최근 메건 마클 왕자비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봄 부모가 되는 이들, 아기도 엄마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랄게요. 왕성한 식욕, 뭐든 잘 먹을 것 같은 이 친구. 오늘 보니 과자도 좋아하나 봅니다.
순순히 사람을 쫓아가는 돼지.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과자인데요. 지난 주말 미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작은 말만한 크기의 돼지가 동네를 배회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에 현장으로 뛰어간 보안 담당자. 순발력 있는 대처로 돼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회의가 못 견디게 긴 분들에겐 희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회의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난데없이 천장에서 뱀이 떨어집니다. 아침 회의를 하던 직원들은 모두 놀라 도망치는데요. 마치 제 집처럼 사무실을 누비는 비단뱀. 결국은 잡혀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중국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사건. 대체 여기까지는 어떻게 온 걸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 살펴보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초가 캐나다에서는 오늘부터 합법화됩니다. 남미 우루과이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요. 앞으로 캐나다에서는 각 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온라인과 우편으로 대마초를 사고 팔 수 있고 또 대마초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투자 제한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100년에 걸친 금지 조치를 푼 건 음성적인 대마초 시장을 규제와 세금을 매겨서 양성화하자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광복절에 입은 의상으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본에서 논란 중인 방탄소년단이라는 제목으로 멤버 지민의 모습이 올라왔는데요. 지난해 입었던 티셔츠에는 원자폭탄 피폭 후 나타나는 구름 모양과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일본인들이 가장 뼈저리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냈는데요. 일각에선 방탄소년단에게 반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출퇴근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얼굴 한쪽이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얼굴이 더 빨리 손상된다는 건데요. 고대 안암병원이 출퇴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른쪽보다 왼쪽이 특히 눈 아래 부분에 주름이 훨씬 많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때는 시간도 길지 않고 또 자외선도 세지 않아서 방심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적외선이 침투하기 쉽다고 합니다. 자가용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오늘 운전하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SNS 입소문을 통해서 인기를 모은 한 생리대에서 기준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 언론사는 김포내 환경보건연구소 도움을 받아 조사한 결과 라돈이 검출돼 문제가 됐던 대진 침대의 수치보다 해당 생리대의 라돈 수치가 높게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생리대는 악취를 제거하고 세균 걱정도 덜 수 있는 제올라이트 광물을 이용했다고 홍보해왔는데 분석 결과 라돈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업체 측은 국가기관 시험 결과 방사능보다 안전한 수치로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 보도는 단순히 저가의 라돈 측정기로 측정한 값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오늘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보은의 가시거리 50m, 경기 광주 10m로 시야가 무척이나 짧아져 있습니다. 특히 터널 입구와 출구에서는 시정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 안개등 켜시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차갑습니다. 현재 파주의 기온 2.8도, 서울은 8.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고 있긴 하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종일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충북과 전북에서도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동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경북 동해안에서도 모레까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강원 높은 산지에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출근길 대부분 10도를 밑도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0도, 광주와 창원 20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뿐 아니라 경기 동부 영서, 충북, 경북 내륙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